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딥시크, FMC, 실적, 관세 이런 뉴스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뭐 이제 변동성이 나타났고, 우리 증시는 딱 하루에 그 재료들을 모조리 이제 반영하면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는 일단 관세 부과가 선언이 됐고, 또 이제 딥시크 이후에 이제 주요 종목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했잖아요. 이런 어떤 매도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냐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뭐 금융주, 통신장비,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좀 지속성을 가질 건지 주도주의 구도도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1월 증시를 보면 1월 유럽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중국의 경기 부양, 그다음에 금리 인하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유럽 증시가 강했고 우리도 출발은 괜찮았죠.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증시 주요국 상승률로 보면 상위권에 해당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1월하고 1월 말 2월 초에 좀 상황이 반전한 게 있어서 잠시 좀 고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주요 종목들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월간으로 보면 엔비디아와 애플이 빠졌는데 월말의 분위기는 좀 달랐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많이 빠지고 애플은 지난주에 올라오고 이렇게 이제 주간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월간으로 보면 이제 두 종목은 좀 고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금융주라든가 폴로랄프로렌 같은 어떤 의류 업체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선전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월간으로 보면 지난주에 급락하긴 했지만 월간으로 보면 이제 제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월간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3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지난주에 빠지면서 상승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조선주 강했고 석유화학 강했고 그리고 이제 금융주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강했던 건 금융주가 강했다. 이런 점이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로봇, 알테오젠 같은 어떤 일부 제약주 다음에 뭐 휴대폰 부품주, 통신 장비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슈들로 좀 살펴보면 일단 미국의 물가 지표는 다행스럽다,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세에 딥시크에 여기 물가까지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대로 나왔죠. 그리고 실제 수치. 보통 이제 숫자가 발표될 때는 반올림에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공개를 하는데 실제 소수점 그 아래까지 보면 0.26, 0.16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상치보다 아래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1월 수치는 이거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전년 대비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이 이번에 발표된 게 2.6%였잖아요. 그런데 2.3% 예상하고 있고 근원 같은 경우는 2.8% 나왔는데 지금 1월 수치는 예상치가 2.5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 이번에 사고 치진 않았고 오히려 다음 발표에서는 좀 호재성 재료 비슷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좀 변수가 되는 게 아무래도 관세에 따른 영향이라서 관세를 적용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상되는 수치 상태로는 PC는 다행스럽다,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관세입니다. 관세 부과가 이제 공식적으로 통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특이하게 4일부터 시작. 원래 1일부터라고 했는데 4일부터예요. 근데 저게 좀 되게 묘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1일부터 시행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지만 4일은 또 저게 그 월요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 미룬 건 아마 그 사이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미국 언론에 의하면 이게 소송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뭐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 관세 부과하는 걸로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저거에 따라 저게 이제 적법한 건지 소송이 여기저기서 많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소송에 따라서 실제 관세 부과가 안 되는 품목들도 나올지도 몰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뒤에 과정은 잘 모르겠고 관세 부과를 트럼프가 실제로 선언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어떤 충격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세 부과하면서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우선적으로 보면 가구당 1245달러 정도. 그러니까 연간 구매력. 이게 뭐 그만큼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가 1245달러 정도 소비를 못하게 되거나 부담이 더 커지거나 이제 이게 보복 안 할 경우에는 뭐 1170달러라고 하는데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어쨌든
관세 부과하면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PC가 0.76%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평균 관세율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러니까 뭐 캐나다, 멕시코 25%, 중국의 10%, 지금 2단계죠. 그러면 이제 평균 관세율이 10%를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60%, 그다음에 주요 국가들의 모조리 다 2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평균 관세율은 한 25%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저 관세라는 건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국산 화장품을 수입할 거야. 그러면 이제 수입업자가 그만큼 관세를 더 물고 수입해 와서 그걸 팔아야 되니까 그만큼 더 비싸게 이제 가격표를 올려서 팔게 되고 미국 내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도 영향이 없다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몇몇 가지 언급을 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기는 금융시장 반응 신경 안 쓴다 이런 발언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그 발언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는 그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아니 나는 우리나라 반응 어쩌거나 말거나 니들은 그거 신경 안 쓰지 마. 나는 그냥 밀어붙일 거야. 이런 이제 협상용일 가능성. 두 번째는 아니 내가 그렇게까지 진짜로 미국 경제 타격을 안 줄 거니까 신경 안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 자체는 어쨌든 부담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은 불안했다가 조금 부분적으로 안도했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되겠죠. 근데 과거에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미국의 GDP는 19년도에 떨어졌어요. 예,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물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2019년보다 2018년이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거치면서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100% 관세 때문이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때 이제 반도체 안 좋은 사이클하고 맞물린 것도 있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숫자상으로 보이는 거는 그때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졌네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 재료 자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각에서도 재선 실패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경제를 좀 흔들게 한 거, 그 다음에 코로나 이 두 가지가 트럼프 재선을 막는 그런 요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뭐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 시도를 안 하겠지만 법적으로 이제 3선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재료는 겁먹고 조금 완화되고 이런 과정이 좀 반복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딥시크 재료가 더해지는 게 문제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건 투자는 안 줄인다고 한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이제 딥시크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면서 공개되는 것들은 계속 우리는 투자할 거야. 인프라에 투자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AI는 군비 경쟁이다. 그래서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요 CEO들 발언을 보면 그냥 우리 계속 투자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당장 뭐 딥시크에 따른 미국의 투자 위축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는 당장은 딥시크의 기술력이라든가 뭐 비용 효율성 이런 것들에 이제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지난주 잘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주가는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더 여기서 빠지느냐 아니면 견뎌내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남은 딥시크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가 계속 빠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같이 또 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에 뭐 관세 영향도 영향이지만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도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1월에 9천억 정도 순매도로 끝났거든요. 코스닥도 팔았죠. 그래서 1월 전체로 보면 약 1조 4천억 이상 외국인들이 팔았고 그리고 선물도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매도한 거 보면 삼성전자만 1조 7천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1조 8,500억 정도가 삼성전자라서 외국인들은 1월에 그냥 삼성전자만 팔았다. 그리고 하이닉스 금요일에 이제 좀 수급이 반전되긴 했지만 어쨌든 1조 4천억 매수했잖아요.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줄인다면, 멈춘다면 수급도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변수가 딥시크도 있지만 이재용 회장 선거가 월요일에 있어서 그 선거 이후에 이제 어떤 변수, 경영권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어떤 반전하는 변수가 되는지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하는 거 보면 그 지분율이 49.99%,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50%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어쨌든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면서 이 물량을 자사주 매입 플러스 연기금이 받아내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 매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 매도를 견뎌내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대략적으로 한 100만 주 전후에서는 커버가 되는 것 같은데 150만 주 넘어갈 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방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축소가 되는지, 이게 자사주 매입은 거의 이제 계속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이번 주 150만 주 미만 또는 이제 매수로까지 반전되는지 여부가 시황상 그리고 외국인 수급상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외국인들 선물이에요. 선물 매도가 매도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는 매도 여력이 그렇게 크게 남은 상태가 아니라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워낙 막대한 규모의 하락 배팅이 누적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이걸 한번 시원스럽게 수익으로 확정을 해놓고 나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세게 한번 한 사이클 정도 때리고 시작할 가능성도 있죠. 환매수를.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때릴 수 있는 아랫방향으로 누를 수 있는 무기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이제 때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급반등으로 뛰어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는 환매수했다 다시 매도했다 환매수했다 다시 매도했다 이렇게 좀 지그재그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주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초라면 이제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틀 얘기하는 건데 선물을 어떤 형태로 이제 굴리게 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물 매도율이 크지 않다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쭉쭉 그냥 마냥 떨어뜨리기만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떨어뜨린 시나리오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때렸다가 그 다음날 조금 선물 환매수했다가 그 다음날 또 환매수한 걸로 다시 선물 때려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지그재그 가면서 떨어뜨리는 방식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요거는 제가 그날 돌아가는 수급 상황 보면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코스피는 중요한 120월선에서 지지가 됐죠. 근데 보통 120월선 지지가 돼서 돌리면 그 달로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거든요. 한 달 정도 더 이어서 올라가는, 그 이상 올라가거나 하여튼 그런 형태를 좀 보이긴 했는데 월 초반에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죠. 재료들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분기상으로는 분기 차트에서 60분기선 깨지고 그 다음 달에 반전하는 그런 패턴은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관세라든가 딥시크 영향을 좀 덜 타는 상황이라서 일부 종목군들이 좀 지수를 방어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양시장 중요한 자리에서 1월은 잘 버텨냈다. 근데 이제 2월 초에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제 2월 초반 넘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초반에 좀 고단의 행군 가능성이 없잖아 좀 있죠. 초반을 좀 어떻게 넘기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120월선 깨졌잖아요. 네, 깨진 상태로 끝나서 지금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상장한 이후에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거든요. 삼성전자가 상장하고 나서 6개월 연속 하락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연속 빠졌기 때문에 7개월 연속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이제 유난하게 고전을 했는데 이제 이번 달 초반에 몇 가지 재료들, 그러니까 딥시크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HBM 관련된 논란도 지난주 금요일에 뉴스가 나왔고, 근데 저는 이제 월요일에 나오는 이재용 회장 그 선거가 아니라 판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화요일 이후의 주가 반응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어떤 경영권 변수가 제거되고 나서 어떤 형태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관세 뉴스가 이어지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관세부가 있다가 그것에 따라 협상이 또 진행되는 과정, 여기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고, 딥시크와 관세 부담이 덜한 코스닥 쪽은 좀 이런 가운데 종목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제 그 ADR이라든가 이런 수치를 보면 이번 주 후반 넘어가게 되면 이제 종목들별로는
좀 부담이 털어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형주 쪽은 이번 주 후반 이후에 한번 이제 종목들별로 좀 자리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시황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딥시크 이후에 첫 연휴 끝나고 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4일 동안 매도할 거 한 방에 몰아서 매도한 건지 아니면은 엄청나게 공세를 이어갈 건지 이게 이제 되게 주 초반의 관전 포인트고, 그다음에 2월에 정치 변수도 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이런 어떤 정치 변수가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기 부양책이 좀 가동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달 후반에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뉴스가 너무 많아요. 월요일에 소화하게 될 뉴스들이거든요. 관세, 딥시크,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나왔던 수출 데이터도 사실은 10% 줄어든 수치를 볼 거냐, 연휴를 빼고 나면 일평균은 7.7% 증가한 걸로 볼 거냐, 어느 쪽을 볼 거냐에 따라서 또 해석은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데이터들,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2심 판결 결과,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1심대로 나와서 이제 무죄가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또 유죄가 된다, 이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흐름,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화요일에, 뭐 월요일 쪽에 이제 오후니까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는 시간대는 화요일일 것 같은데, 어쨌든 화요일 막판과 월요일 막판과 화요일에 삼성전자의 주가 주의도 시황상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어쨌든 주 초반에 주요 이벤트들이 다 집중돼서 주 초반에 고비를 넘기고 나면 주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종목들별로는 좀 종목 장세가 좀 전개되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어서 주 초반에 좀 안 좋을 때 어느 종목을 따박따박 물량을 사들이는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